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불교식 용어로 치면 소승과 대승의 길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승과 대승의 길.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예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자연 섭리학이랑 잘 맞춰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불교의 이런 이해가 아주 가장 강력하고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소승은 뭐냐면 자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자연 섭리학적으로 해서 올진시앗은 구심의 끝이라 그랬죠. 예? 네. 자, 이 구심의 끝이 바로 소승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승은 실제적으로 종교에서 이루는 게 아니고 기본이 가정교육도 안 되는데 종교 가서 이룬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냐면 바로 이 소승을 이루는 그런 그 요식행위, 그게 바로 성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각자의 어떤 씨앗을 보면 이게 뭐 상추 씨앗인지 뭐 무슨 씨앗인지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듯이 요 성인식은 이제 자기의 개성, 이제 나는 어떤 씨앗인 거야. 이제 특화된 씨앗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네. 그럼 이제 그게 구심의 끝이잖아요. 그러면 구심의 끝은 왜 구심의 끝 된다 그랬죠? 응? 창세의 시대? 아니, 작아져야 구심의 끝되지. 이게 작아져야. 네. 작아지고 낮아지고. 아니, 낮아지는 건 이제 그 다음이고, 한꺼번에 동시에 되는 거는 이제 힘들고, 순서대로. 이제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성인식 할 때, 어머니가 이게, 이제 크면 클수록 자기를 다스리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성인이 되는데 자기 다스릴 줄을 몰라.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해. 그래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안 되면 땡깡 부리고, 부모한테 돈 달래서 안 치고 땡깡 부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면 그게 성인인가요? 그래서 남은 모르더라도 일단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또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자, 나도 몰라, 모르면 난 나도 몰라, 난 나도 책임 못 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다 이게 100% 아니야, 90%냐, 10%냐, 30%냐, 이런 프로테이지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지, 된 사람 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어요. 자기 딴에 됐다 해도 보면, 하늘 입장에서 된 일이 없어요, 된 일이.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모도 애를 낳았다는 것 뿐이지, 얘를 사람답게 키우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키워, 그냥. 옆에 그냥 주워들은 신문에서 본 대로,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근본을 모르고서 그냥 임상처럼 키우는 거야, 임상.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보는 거야, 임상의 인생처럼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때는 그냥 재수 좋아서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재수 나쁘면 안 맞아지고, 나중에는 수강비 톡톡이 냈다더니, 옆에 이제 자기는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옆집 아줌마 보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게 된다는 거야. 그럼 올바른 성인이 되질 않는 거야. 특히 옛날하고 또 틀려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어머니들이 자식의 능력, 자율적인 능력을 키워주면서 자기를 다스리고 책임지게 하는, 자기 자신을 남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라도 다스리고 책임지는, 아까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하라는 거지 감정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정이 피해서 엄마 이렇게 하고 자기 어머니도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해.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교주야. 무조건 엄마 올 때. 이야, 진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나와, 말이. 어? 그럼 그 엄마가 절대적 존재냐. 예를 들면 우주학적인 볼 때 아는 게 쥐뿔 하나도 없어. 그런 식으로 키우려면 그 자식이 잘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절대 잘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머니들이 자식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고 이제 성인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쯤 자기를 다스리고 이성적이고 책임질 줄 아는, 자기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독자적으로 독립적 개체로 책임져 줄 줄 아는 그런 성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요즘에 그 어머니들이 하는 행위라든지 뭐 맘카페니 뭐니 막 들리는 이게 소리 이제는 나라까지 한술 더 떠. 옛날엔 나라까지는 그렇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에 나라까지 한술 더 떠. 국민을, 그 다음 그 성인이 막 떠받들고, 막 군대 갔는데 전화질하고, 어? 회사 다닌데도 전화질 한다는 신문을 봤어요. 몇 년 전에. 어? 몇 년 전에, 진짜. 회사에다 전화질하고, 어? 그러면서 막 또 자기 자식 포장을 해서 한없이 학교를 다녀. 진짜 대학 별로 능력도 없어. 별로 보니까 능력도 없는데 그냥 대학교만 적당히 나와서 그냥 회사나 다녀서 돈 벌면 될 것 같은데 또 석사과정 밟네, 박사과정 밟네. 나 그 사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밟아가지고 자기 학교를 할 것 같지가 않아. 내 말은 특출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박사 과정까지 밟을 정도로 특출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그냥 남 밟으니까 다 밟어. 그것도 자기 박사래. 난 심지어 있잖아요. 어떤 기가 막히라냐면 어떤 여자인데 더 웃겨가지고 우리나라도 아니야. 그렇다고 몽골을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몽골 가서 지금 몽골어도 모르는데 무슨 몽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어떻게 받은 거야? 몽골 말도 몰라. 그럼 어떻게 받은 거야? 근데 몽골 박사 자기 학위를 땄대요. 어?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더니 자기 보고 앞으로 박사라고 부르라는 거야. 나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한마디 해서 그냥 인연이 딱 끊어졌지만, 왜? 그런 사람 내가 교류할 일이 없지. 응?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포장. 막 자기가 나름대로 무슨 포장을 해가지고 그 포장을 이용해서 그러면 남보다 더 커 보일 거 아니야. 질이 좋아 보이고. 근데 속은 개뻥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서 박사님 이렇게 하고 막 쫓고 막 스스로 밑으로 작아지고 하는 것들은 어떤가요? 그 동물들이지 뭐야. 왜? 자기보다 커 보이는 포장지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 기가 죽는 거야. 어?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천지에 지금 사람들이 포장지를 있잖아. 왜? 포장지로 과대 포장이래요. 과대 포장. 근데 이 과자만 과대 포장이 아니고 상품만 과대 포장이 아니라 사람이 과대 포장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 과대 포장. 과대 포장이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아주 모인류대학 있잖아. 최고의 국립대학. 그 국립대학 학생들이나 그 선생들 보면 저기 국립대학이고 그 교수고 선생인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그것도 알고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질이 떨어진 거지. 그렇잖아. 그런 데서 무슨 인재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런 과대 포장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하는 거를 소승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도 쉽게 얘기해 주면 될 거를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소승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거는 그럼 어디서 하냐? 바로 이 성인이 제대로 되려면 절이 아니고 가정에서 자, 잘 만들고, 그죠? 네. 그래서 이승밭에, 이제 이승밭이야, 그지? 예. 이승밭이라는 데서 가정에 뿌려져서, 가정이나 밭에 뿌려져서 여기서 이제 농사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농사 과정. 네.
그럼 뭐 꽃 피고 열매 맺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씨앗 맺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서 씨앗으로 수확을 한단 말이야. 수확. 이게 바로 성인식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는 잘난 척하는 기간도 있었겠지. 왜 꽃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열매 맺는 과정도 있었겠고 여기 과정에는 무조건 뭐 작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잎, 그다음에 꽃, 열매. 그러면서 씨앗이 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 동양학적으로 보면 인이예지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파리를 인, 꽃을 예, 그 다음에 열매를 의, 그 다음에 씨앗을 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이는 참을성이고 예의는 말 그대로 예절, 공경하는 그런 자세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의로움, 그 다음에 이거는 작아지는 거, 지혜가 작아지는 거거든. 큰 거와, 그러니까 커지려는 거와 작아지는 거를, 바로 이게 지혜의 완성은 바로 아까 구심의 끝과 그 다음에 원심의 시작 있잖아. 이거가 동시발로 되는 거를 이제 지혜의 완성이라 그래. 그렇지만 이거 다 작아진 거잖아. 시작이 나자 뿐인 거지. 그냥 그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작아져. 그러면 가정이란 밭에서 농사에 의해 가지고 사람 농사지 자식 농사잖아. 예. 그래 안 그래요? 자식 농사, 사람 농사. 그러면 자식이 무슨 자식이란 말이야? 짐승이냐? 아니 사람 자식 농사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일단은 뭐야? 성인이 될 때는 씨앗이 돼야 된다는 거. 지혜로운. 근데 지혜가 없어. 물론 가는 것도 찾아보면 있겠지. 없어. 이런 상태에 대해서 성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소승이야. 그런 다음에 어느 밭에? 세상이라는 밭. 예. 성인이 되면 이제 세상이란 밭에 또 뿌려져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이란 밭에 다시 원심력을 가진 예. 씨앗으로 이제 원심력이 있어야지. 그걸 이제 생명이라 그러잖아. 생명. 그러면 세상에 나갈 때는 가슴에다 뭘 품고 나가야 돼? 사랑.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창조의 힘이에요. 생명의 힘, 사랑의 힘, 뭐야? 창조의 힘을 갖고 세상이란 밭에 뿌려줘야 돼. 근데 너도 좀 그랬지만 다 이렇게 보면 세상 밭에 보면 창조의 힘도 없고, 눈빛 보면 생명의 힘도 없고, 무슨 빙의 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 다 지 껍질만 있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길 바래. 아니 어떻게 성공해? 물론 콩나물도 7일 동안 해서 콩나물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성공 막 해. 콩나물 같은 인간이야. 그럼 조만간에 망했다 소리 들어. 왜? 콩나물은 7일 이상 지속하기가 힘들어. 자라지는 않는단 말이야. 예. 걔는 그 두 떡잎만 있어서 그냥 그대로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이 세상 밭에다 뿌려져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뿌려질 거 아니야. 땅보다 낮아. 그러면 세상에 나갈 때는 이 세상에 나보다 모자란 사람 없고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보다 다 윗사람이야. 난 내가 제일 낫고 모든 사람이 윗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발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뿌리가 내리고. 근데 모든 사람이 내 윗사람이 아니야. 내가 윗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야 나는 진짜 지금 올 때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그냥 단지 니들이 먼저 와서 기득권하고 나는 지금 왔다는 것 뿐이야.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세상에 나가. 요즘 사람 거의 그러잖아. 그리고 나 박사학위 땄어? 나 대학교 졸업장 했어? 뭐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다른 사람은 없겠냐고. 먼저 나간 사람은 그게 없겠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상대방 먼저 했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가 뭐야? 마치 자기 눈에는 기득권 행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100%는 아니지만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지. 왜? 이 정신상태가 자기가 제일 밑바닥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하게 되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뿌리를 깊게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못 내리죠. 어? 그러면 뿌리가 얕이 내렸는데 환경이 좋은 것들은 깊이 안 내려. 막 부모가 막 보살펴주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막 크긴 컸어. 큰 나무가 됐어. 어? 예. 이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폭풍이 다가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지금 위기라든지 이럴 때 뿌리가 이 얕은 나무는 쓰러지겠어요, 안 쓰러지겠어요? 따라가겠죠. 아니 쓰러져. 쓰러지면 이거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근데 뿌리 깊은 나무 있잖아. 뿌리 깊은 나무는 이 바람이 오더라도 이게 휘청휘청거리면서 물론 떨어져 나가는 뿌리도 좀 있겠지만 뿌리가 워낙 깊은 나무는 안 떨어져 나가. 막 나무가 막 거의 넘어질 듯이 내려가고 넘어질 듯이 내려가지만 내 말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다가 뿌리 깊은 나무라 그래. 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였잖아. 지금 위기가 왔어. 다 좋겠대. 없어. 나라에다 돈 몇 푼 받고 막, 돈만 날. 그 뿌리 깊은 나무야?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막 지지대 만들어주고, 이래야 이제 간신히 버티는 나무들이야. 근데 막 재난이 왔는데도 꼿꼿이 기질 있게 살아가. 그런 인재가 많아야 이 대한민국이 생명의 숲으로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인간들이 하는 보수건 잡학은 뭐 다야 이제 이렇게 보면 진짜 뿌리 깊은 나무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인간이 자기 계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세상이란 밭에 나가서 자, 한 판은 자기 또 거기서 또 완성해야 되겠지, 이제. 예. 그럼 이제 여기서 한 판에서 완성된 사람을 이제 주인이 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어? 예. 근데 이제 주인이 되기까지는 고생을 엄청나게 하겠지, 이제. 과정을. 자기가. 그것도 소승이야. 하지만 주인이 돼서는, 그다음부터는 한 번만 그렇게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농사꾼으로, 주인은 농사꾼이야. 처음부터 농사꾼은 되진 않지. 그냥 그래. 네. 그래서 이 농사꾼이 돼야만 이게 뭐야? 대승의 길을 가는 거야. 어? 대승의 길. 그러면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사람 각종 씨앗 다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거 어디서 공부해? 세상이란 밭에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 과정을 딱 겪은 다음에 어느 정도 출세, 성공을 했잖아. 네. 이제 그다음부터 그걸 주인이라 그래. 그럼 주인이 되면 뭐야? 그다음부터는 사람 농사를 해야 되는 거야. 농사꾼이야.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이 자기 자식을 성인 만드는 사람이 농사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어? 농사꾼이잖아. 네. 사람 농사꾼. 이게 어머니야. 사람 농사꾼. 그래서 어머니를 잘 맞아야 자기가 잘 되는 거야. 그럼 가문에서 시집을 온다 그러잖아.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농사꾼을 초빙했잖아. 그죠. 그래야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거지. 며느리를 잘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그 가문은 끝장이야. 이제 사람이 아니고 동물농장이 될 수도 있어. 네. 어? 요즘에 거의 동물농장 수준들이잖아. 어? 그렇잖아. 네. 농사꾼이 안 들어오고 동물 애미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막 키워서 막 그리고 동물들 막 커 보이고 막 힘이 센 놈이 뭐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사람 농사꾼인 어머니. 그 다음에 이 세상밭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세상에는 이제 여자하고 남자가 다 일하잖아. 네. 근데 여자는 진짜 병신이 아닌다면은 임신을 하고 애를 키워야 될 그런 시스템을 갖고 태어난 거야. 그죠. 아, 그래야 또 인류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예. 그 이상 큰 사명은 없어. 여자한테. 그런 아주 큰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 애도 안 낳아. 아,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 그렇잖아. 남자보다.
왜 경력이 단절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워야 되는 그 커다란 사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큰 사명을 아는 여자, 본능적으로 아는 여자는 당연히 사회에서 그 기간 동안 한참 더 일할 나이잖아. 그죠. 아, 그잖아. 늙어서 다 한참 일할 날에 10년 뭐 이런 식으로 두세 명 남으면 10년이야. 그렇잖아. 두세 명 남으면 10년이야. 그럼 그 정도로 딱 단절이 됐어. 그러면 남자만큼 성공할까? 아, 물론 이제 성공하는 여자가 간혹가다 있겠지. 왜 머리가 그냥 특출한 여자. 좀 나 같은 여자지 뭐.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 그렇다고 내가 성공한 건 아니에요. 이제 아무튼 남자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예. 그렇지만 남자는 특별히 뭐 병들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남자는 경력 단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세상이란 밭에서 지금 이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면서 그냥 계속 사는 여자, 그 여자는 이제 자기 인물을 모르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고 이제 일상적인, 보편적인 그런 했을 때는 여자하고 남자를 했을 때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되겠어? 무슨 남자지 뭐야. 세상 밭에서는 남자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단절할 틈이 없잖아. 아이, 이거 잘 알아야지. 예. 근데 여자가 뭐 애 낳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유리창이니 뭐 하면서 막 떠들어대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세상에서 저 여자한테 아무리 밀어줘도 언젠가는 결혼하고 그다음에 애 낳으면서 회사를 왜? 그게 큰 임무니까. 보편적으로 그게. 보편적으로 이제 지금 특별 케이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정을 딱 택하면서 회사를 이제까지 열심히 살다가 딱 끊으면서 남몰라라면서 딱 한 달 전에 사표 내면서 그만둔다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게 여자들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여자를 믿고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가 만약 사장이면 될 것 같아? 힘들겠죠. 여자를 믿고서 그 운영할 것 같아? 아니 운영할 것 같냐고. 아, 그렇잖아.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란 밭에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확률이 높다는 거야. 응? 예. 그래서 남자는 세상의 주인이고, 이해돼서 안 됐어. 여자는 뭐야?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이 농사꾼 아니야. 응? 예. 근데 오늘날 이 여자들이 자기가 하늘에서 준 임무가 있어요. 임무. 이 여자 몸으로 태어나는 그 임무.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가정 없이 자식 낳으면 또 웃기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가정이랑 밭에서 자식을 키워낼 수 있는, 하늘이 준 임무겠어. 임무. 이 임무를, 그걸 직책이라 그래. 예. 이 직책을 책임 안수를 안 해. 미쳤어. 하늘의 뜻을 따르질 않고 자기 본능적, 자기 쾌락, 자기 이익, 나쁜 년이 쫙 깔려 있는 거야. 말 들으면 다 자기 위주야. 남을 위한 배려는 없어. 그럼 그 집안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멸망한 집안이 한두 집안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탄의 무리로 막 가는 거야, 아마. 예. 하지만 아까 그런 하늘의 뜻에 맞게 살려는 여자. 애 낳고. 그럼 그 애를 그러면 하늘의 뜻은 뭐냐? 결혼을 하면 남편이 사실은 이쯤에서 늙어서 결혼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내가 후처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하기 싫은 사람 후치러 가면 돼. 남자가 다 이루는데. 그렇지만 같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서너 살 차이 난 데 있잖아, 왜? 예. 그런데 가게 되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인 만들어주는. 그 남자가 지금 어리잖아. 지금 밭에 뿌려졌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주인이 될 때까지 주인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자의 할 일이야. 하늘의 직책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정에서 또 자식을 제대로 된 소승을 한 자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자는 소승과 대승의 길을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어? 알아야죠. 아니,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래야 남편을 또 주인 만들 거 아니야, 세상에. 알아야 주인 만들고. 그래서 여자가 진짜 대승의 길을 가지 않은 이상은, 어? 여자가 자기만 알면 안 돼. 자기를 뛰어넘어서 대승의 길을 가려는 진짜 농사꾼 사고방식이잖아. 씨앗 정도가 아니고, 그걸 초월의식이라 그래. 상대성을 초월한, 어? 이해됐죠? 예. 상대성을 초월한 초월의식을 가진 여자래야만 하늘의 뜻에 맞춰서 살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정신은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신부성이라 그래. 신부성. 신부성을 가져라. 어린 신랑을 맞이하는. 왜? 아까 신랑이 어린 신랑 아니야. 예. 아, 몸만 어른이다 뿐인 거지. 알고 보면 세상에는 아직 주인이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 보여. 미숙하고. 아, 그냥 그래. 월급이나 좀 받는 거지. 그럼 그게 어린 신랑이지. 무슨 어린 신랑? 영적으로 말이야. 육체는 컸지만. 그런 어린 신랑을 하고 살려는 신부성. 그냥 순종하고. 그러면 아까처럼 그 사람을 만들려면, 아까 제대로 된 수학을 하려면 자기가 남편 위에 있으면 그 수학이 돼?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수학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예. 그걸 신부성이라 그래. 그걸 신부성이라 그래. 신랑 신부할 때 신부 말이야. 예. 그러면 여자가 결혼할 때 자기가 막 잘 되고 자기가 호화롭게 살고 싶어서 부자, 뭐 이러면 되겠어? 그렇죠. 자기가 키워내야 어린 신랑, 영적 어린 신랑이잖아. 예. 근데 자기가 위에서 놀면 안 되지. 근데 보면 옆집 남자랑 막 비교하면서 막 깔아 뭉개는 말을 함부로 막 하고. 아이고야. 그럼 그 남자 주인 되겠어? 안 되죠. 그년한테 기죽어서라도 안 되겠어. 그냥 그래요. 예. 그럼 왜 여자가 신부성을 갖고 그 남자를 어떻게 돼야 되는 원리까지 나오잖아. 응. 네. 그러면 그런 여자만, 그런 남편을 깔아 뭉개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을 세상의 주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떻게 헌신, 신부성을 갖고. 그냥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자식한테도 자기의 인생이 아닌 하늘의 뜻. 야, 나라는 개인의 인생이 아닌, 육체적 인생이 아닌, 이해됐죠? 네. 동물적인 육체적 개인의 내가 아닌 하늘의 뜻이 뭐야? 아니, 생명농사 아니야, 생명농사. 어? 네. 생명농사 아니야. 그 생명농사를 위해서 진짜 자식을 2명 낳으면 2명 생명농사잖아. 그걸 생명농사라 그래요. 생명사업이라 그러고. 그러면 여자가 우리가 왜 장사하는 사람은 금방 앞에 있는 이익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장사꾼이라 그러고, 금방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분기점에서 하는 거를 사업가라 그러지. 네. 아, 그냥 그래? 그렇죠. 바로 그 사업가 정신이, 이 대승의 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단어에 막 다 놀아나. 단어의 본질적인 뜻을 모르고 막 놀아나는 거야. 그래서 사업가 정신이 바로 대승의 길이야. 이게 여자가 이런 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여자가. 그럼 여자가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목적은 뭐예요? 여자가 수행하는 목적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여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응? 그러면 만약에 네가 남자인데 여자 힘으로 너를 막 주인 만들어주면 너는 이제 사장이야. 이제 주인이 되면 사장이야. 네. 근데 네가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만약에 네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아 성찰이 있는 남자라면 그 부인 보고 만약에 요즘 시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
너 이거 아주 이해를 잘해야 돼. 왜? 저절로. 근데 이 여자 때문에 여기까지 올랐다는 거야. 자기 성찰을 해야 알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어떻게? 회장 대접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여자. 왜? 사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회장하냐?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어? 이런 대승의 길을 가는 여자, 사업가. 그 다음에 성경으로 치면 어린 신랑하고 결혼한 신부성을 가진 여자. 이 여자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꾼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할까? 질서적으로. 너 장사치 있는 데 가면은 질서가 없다? 막 시끄럽고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사업가 스타일의 백화점 가면은, 자, 장사치들이 모여있는 게 시장이고, 예. 사업가 장사치들이 똑같은 장사인데, 그게 백화점이야. 그럼 백화점 사업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 예. 그럼 거기 가면 쾌적해 하는 왜? 그렇죠. 질서가 있어, 없어? 있죠. 거기서 질서 조금만 없으면 난리가 나. 여기 시장 질서 없어 상관없어. 막 꾸적꾸적 뭐 그냥 그래. 하는 게 얇땡이니. 그렇잖아. 바로 그거야. 그러면 이런 여자가 자식을 낳고 남편을 그렇게 만들면서 대승의 길을 가면은 세상이 바뀌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겠어? 아까 시장통과 같은 사회에서 이해되시죠? 예. 어떤 식으로? 백화점 시스템을 갖춘, 이것도 알고 보면 시장이잖아, 백화점도. 그죠. 시장이 고급스러운 게 백화점이잖아.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질서의 세계겠어요? 이게 질서의 세계겠어요? 백화점이. 바로 이게 질서의 세계고, 이거는 뭐야? 혼돈의 세계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시장에 가면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당해. 진짜 막 당해. 근데 백화점 가서는 다 해서 자기가 당할 일은 없는 거야. 그 가격 대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 100만 원 주고 사면 딴 사람도 100만 원 주고 산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시장은 질서가 없는 게, 내가 이거 안 써지니까 내가 분명히 10,000원 주고 사는데 딴 사람 내가 갔다 왔더니 50원에 사고 있더라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그게 시장이야. 그게 질서가 없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자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겠어? 사업가 기질이 있는 여자를 골라야 되는 거야. 어? 예. 또 어린 신랑한테 신부성을 갖고 있는 여자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근데 불교로 치면 대승의 길을 가는 사람을, 대승의 길을 가는 여자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승의 길을 갈 때 사랑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 예. 그러면 무상보시가 불교에서 대표적인 무상보시, 무상보시 얘기했죠? 예. 그러면 자기한테 잘해주면서, 내가 이제 부인이야, 너한테 잘해주면서 너한테 생색내면 그 무상보시야? 아니죠. 그러면 생색내는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은 개뻥이야. 아니, 간혹가다 너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있을 수 있지. 근데 내 보면 계속 생색내는 사람, 이 생색을 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예. 아니, 또 주인도 보면 막 생색 달고 있는 사람 있잖아. 해주면서. 그런 인재양성자가 아니야.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을 바꿔.